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우의 MLB 전당, 명예 전당에 헌액된 이 선수들 점점점 현대로 가까워져 있고요. 오늘은 2022년도에 헌액된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빗 올티즈 선수, 너무 우리 기억엔 생생한 선수죠. 빅파피, 메이저리그 20년을 뛰면서 2,408경기 출장해서요. 통산 타율이 2할 8푼 6리입니다. 장타율이 좋아요. 5할 5푼 1리. 통산 541개의 홈런을 친 거포고요. 1,768타점에 1,419득점, 통산 OPS가 0.931, 10번의 올스타에 선정이 됐고요. 우승반지를 3번이나 또 보스턴 레드삭스의 일원으로 꼈습니다. 7번의 실버 슬러거를 차지했어요.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월드 시리즈 MVP에 선정이 됐었고요. 홈런왕 2번을 기록했고 타점왕 1번. 도미니카 산타도밍고 출생이에요.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에 같은 도미니카 출신 선수 라몬 마르티네즈, 페드로 마르티네즈 형제하고 되게 친했다 그래요. 이 우정관계 나중에 크게 작용을 해요. 일단 처음에 메이저리그 계약한 팀은 시애틀입니다. 92년도에 시애틀과 계약을 했는데 이때는 데이빗 올티즈가 아니라 데이빗 아리아스란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 그래요. 그 중남미 쪽은 조금 약간 다른 전통이 있는데 계약을 할 때 본인의 아버지 성은 올티즈인데 어머님 쪽 외가 쪽 성이 아리아스라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가 쪽 성을 선택을 하면서 데이빗 아리아스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했었죠. 그러다가 96년 9월 달에 미네소타 트윈스로 트레이드가 되는데 이때 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의 이름 데이빗 올티즈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97년 9월에 데뷔를 해서 15경기밖에 뛰지 못해요. 그리고 98년도에는 주전 1루수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당시 미네소타 트윈스의 감독은 탕 켈리 감독인데요. 이 탕 켈리 감독은 물론 미네소타 트윈스를 2번이나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던 명장이기도 합니다만 이분은 자신의 야구 철학이 되게 확고해요. 수비가 일단 돼야 된다. 그리고 삼진을 많이 당하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올티즈는 사실 이분의 야구 철학이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전 1루수로 시즌은 출발했지만 계속 이 켈리 감독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게다가 또 그 시즌에 손목 골절 부상까지 당하게 되면서 86경기밖에 뛰지를 못해요. 그리고 99년도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또 부진해요. 시범기가 잘 못 치니까 켈리 감독이 주저없이 마이너로 강등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미네소타의 주전이 누구냐?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고 우리 그 시드니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었던 미국 팀 주전 일루수가 덕 민트케비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티즈는 마이너, 민트케비치는 일루수로서 메이저리그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시즌 성적에서 보면은 민트케비치 성적도 부진했었고 지명타자 자리에 들어가는 성적도 두드러지지가 않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9월달 시즌 막판에 오티즈를 끌어올립니다만은 오티즈 선수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성적이 역시 부진해요. 그래서 2000년도 시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은 벤치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부터 서서히 주전 1루수나 DH 지명타자로 출장률을 높여가는데 그때도 1루수 켈리 감독은 1루수로 웬만하면 오티즈를 안 쓰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론 쿠머라는 선수를 주로 1루수로 많이 기용을 합니다. 제한된 출장 기회 속에서 2할 8푼 1리 10개 홈런 63타점을 기록을 하고 시즌을 마쳐요. 뭔가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뭔가 보여주었다 생각하면서 2001년에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또다시 손목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을 조기에 마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오티즈 선수 야구 인생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 시즌을 마지막으로 켈리 감독이 은퇴를 하고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후임 감독으로 론 가드나이어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거죠. 호사다마라고 오티즈 선수가 그 어머니하고의 정이 되게 각별했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2002년 1월 1일 설날 차사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가드나이어 감독이 정말 정신적으로나 좋은 얘기 많이 해주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즌 성적이 2할 7푼 1리에 홈런 20개, 75타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참 이때 이제 본인에게 기억나는 거는 어린 시절에 본인이 이제 되게 친했던 친구잖아요. 페드로 마르티네즈에게 또 홈런을 뽑아내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오티즈가 성적을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반쪽짜리 선수라는 느낌이 쫓아다니는 게 수비도 수비입니다만 좌투수 상대 타율이
2할 3리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미네소타는 그 시즌이 끝나고 연봉 아껴야겠다. 오티즈 선수를 지명할당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오티즈 선수가 한마디로 붕 뜬 상황이 됐는데 시즌 끝나고 고향인 도미니카로 돌아갔어요. 그 레스토랑에서 페드로 마르티네즈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즈가 야, 너 나한테 홈런 뽑아낼 때 보니까 진짜 잘 치더라. 너 우리 팀으로 와. 그러면서 바로 즉석에서 보스턴 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대요. 미네소타에 있을 때 켈리 감독과의 불화설이 사실 메이저리그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선수를 계속 뛰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말썽꾸러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다가 스플릿 계약을 줘요. 너 메이저리그 올라오면은 125만 달러를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보스턴 가서 다는 번호가 34번. 정말 미네소타에 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팀의 리더이자 본인의 우상 또 본인의 절친이었었던 커비 퍼켓의 번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34번을 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즌에는 정말 완전 주전으로 출발 안 했습니다만 실력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2할 8푼 1리에 31개 홈런 101타점. 드디어 우리가 아는 오티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2004년에는 3할 1리 41개 홈런 139타점. 1931년도 뉴욕 양키스의 베이브 루스와 루게릭 이후에 한 팀에서 두 선수, 보스턴의 입장에서는 바로 오티즈 선수와 매니 라미레즈가 한 팀 선수로서 3할에 40홈런 100타점을 넣은 듀오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리고 2004년이 포스트 시즌에서 데이비드 오티즈 선수의 존재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포스트 시즌에서 4할 홈런 5개 무려 23타점의 어마무시한 활약을 하면서 정말 이때부터 데이비드 오티즈가 야구 팬들에게 확실하게 큰 경기에 강한 선수라고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2005년도에는 3할에 47개 없는 커리어 하이죠. 148타점 1위. 자, 2006년도 4월 10일 4년에 5,200만 달러짜리 대형 계약. 드디어 이제 실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처음에 스플릿 계약으로 이적한 선수가 이렇게 정말 대형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 시즌에 2할 8푼 7리에 54개 홈런을 치면서 보스턴 레드삭스의 팀 기록이었던 지미 팍스 팀 홈런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2007년도에 보스턴 역사상 7번째 우승을 안기는데 여기서도 역할 톡톡히 합니다. 본인 커리어 하이 타율에 35개 홈런 117타점. 이러면서 4년 연속 올스타, 4년 연속 실버 슬러거를 차지하고요. 이해 포스트 시즌에서도 맹활약을 펼쳐요. 3할 7푼에 홈런 3개, 10타점. 하지만 2008년에는 손목 부상 때문에 109경기에서 2할 6푼 4리, 23개 홈런, 89타점. 이 정도면 사실 이제 OTG의 기준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성적이죠. 그리고 2009년도에 슬럼프, 초반 슬럼프가 길었어요. 5월 20일 날 시즌 첫 번째 홈런 나옵니다. 이게 무려 150타석 만에 나오면서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긴 기간을 홈런 가뭄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2010년에도 다시 초반에 부진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는 오티즈가 이거 다 된 거 아니냐 슬슬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시즌 성적은 2할 7푼에 32개 홈런 102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2011년도에 다시 반등을 해요. 3할 9리 29개 홈런 96타점. 그리고 이제 통산 타점이 1004타점을 기록하면서 지명타자로서만 1004타점을 기록하면서 에드가 마르티네즈의 지명타자 최다 타점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선수가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정말 선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로베르토 클레멘트 상을 수상하기도 해요. 자, 2012년도에도 3할 1푼 8리 23개 홈런 80타점. 하지만 이때도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90경기밖에 못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낸 거예요. 그리고 본인 통산 400홈런도 넘어섰습니다. 2013년도에도 3할 9리 30개 홈런 103타점 본인 통산 2000안타 고지에 올라섰고요. 지명타자로서 1689개 안타. 이미 통산 타점 지명타자로서 에드가 마르티네즈 기록을 넘어섰잖아요. 지명타자 최다 안타 기록이었던 해롤드 베인스 기록을 역시 갈아치우게 됩니다. 그의 포스트 시즌에서도 포스트 시즌에만 나가면은 신들린 방망이를 휘두르죠. 3할 오픈 3리 홈런 5개 13타점. 다시 보스턴 유니폼을 입고 세 번째 우승 반지를 끼게 됩니다. 그의 월드 시리즈가 백미예요. 월드 시리즈에서는 6할 8푼 8리에 홈런 2개 6타점. 당연히 월드 시리즈 MVP를 차지하게 되죠. 2014년
타율은 2할 6푼 3리로 떨어졌지만은 홈런은 35개, 역시 104타점. 그 전설의 칼 야스트렘스키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스턴 야수로서는 테드 윌리엄스 이후에 최고의 타자자. 본인도 아니에요. 야스트렘스키가 본인을 꼽은 게 아니라 테드 윌리엄스 이후에 최고의 보스턴 타자는 데이비드 올티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2015년도 2할 7푼 3리 37개 홈런 108타점. 이 시즌에 제가 기억나는 게 올스타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메이저리그 30개 팀, 각 팀의 프랜차이즈 4, 그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역대 선수 4명씩을 꼽았었는데 보스턴은 테드 윌리엄스, 칼 야스트렘스키, 페드로 마르티네즈, 오티즈를 꼽은 거예요. 그러면서 500홈런 돌파를 하게 되죠. 그리고 2015년 11월 18일 본인의 생일이에요. 이때가 내가 다음 시즌 2016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은퇴 시즌 성적이 놀랍습니다. 3할 1푼 5리에 36개 홈런 127타점. 이 38개 홈런은 은퇴하는 시즌의 역대 최다 홈런이에요. 와, 은퇴하는 선수가 40살 넘은 선수가 38개 홈런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스턴 레드삭스는 그의 등번호 34번을 영구 결번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 빅파피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별명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해설자였던 제리 레미시, 보스턴의 또 이 방송계에 또 한 획을 걷던 분인데 보스턴에 넘어와서 맹활약을 펼치는 오티즈 선수를 보고 야, 빅파피다 이런 별명을 붙여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같은 보스턴 팀, 보스턴 셀틱스의 아주 열렬한 팬이기도 했는데 그 팬이 된 계기가 본인이 도미니카 출신이잖아요. 보스턴 셀틱스가 도미니카 출신인 알 호포드 선수하고 계약을 한 순간 나는 셀틱스의 공식적인 팬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셀틱스와 레드삭스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의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사실 이때가 기억이 나는데 오티즈 선수가 보스턴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왠지 말썽꾸러기 이미지. 와, 저 선수는 아주 젊은 선수인데 감독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왜 이렇게 정말 눈에 띄게 감독하고 맞서지? 약간 좀 방골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스턴에 와서는 오히려 팬들 아주 친화적이고 미디어에 친화적이고 또 그라운드에서 실력 발휘해주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거는 큰 경기 포스트 시즌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면서 밤비노의 저주를 깨는, 사실 보스턴 레드삭스가 정말 위대한 선수 많이 배출했는데 그 말씀드린 프랜차이즈 4에 들어간 거는 그 밤비노의 저주를 깨는 중심에 데이비드 올티즈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올티즈 선수 명예전당에 들어간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요. 역대급으로 꼽히는 정말 포스트 시즌의 사나이 아닌가 싶습니다.